이 시간에는 공세법 첫 번째 시간으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두 번째 과목이죠.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이 정식 명칭인데, 공시법령에서 공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세자 합쳐서 공세법, 이렇게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먼저 지적공부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합니다. 이 지적공부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런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필지별로 이 지목이나 경계, 소재, 지번, 면적,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기재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가가 그럴 권한이 있는 거죠. 토지를 등록할. 그러면 왜 하느냐? 토지를 특정해야 되니까요. 어떤 몇 번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토지, 또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특정이 되고, 특정이 돼야지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돼가지고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국가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이 또는 지목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반드시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은 1910년부터 24년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하고 임야조사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최초 등록 이후에도 토지는 이제 분할될 수도 있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여러 대규모적으로 이 토지의 분할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다시 이걸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가 좀 독특한데요. 달을 자고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지의 지번이나 경계 이런 것들, 지목 이런 것들을 이제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가 변화돼 가지고 등록을 새로 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도 토지가 이동된다는 말은 그 지적공부가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다 해가지고 내용 기재가 수정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토지를 등록을 할 때 이 중요한 요소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계죠.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지번, 지목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계부터 보죠. 경계는 개념 중요합니다.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그래서 경계점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되거나,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자, 경계의 획정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획정 방법은 그 1차적인 획정 방법 또는 1차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2차적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적, 2차적이란 말은 1차적인 게 먼저 그 우선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2차적인 것은 이제 보조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차적 기준으로는 지번 부여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용도가 같고, 네 번째 지반이 연속된 토지. 예, 이 지번 부여 지역, 소유자, 용도, 지반 연속 1, 2, 3은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 소유자, 용도는. 그다음에 지반까지 연속이 돼야지 이런 토지는 일필지로 할 수 있어요. 예. 지번 부여 지역, 소유자, 용도 갖고 지반이 연속되면 아무리 넓어도 일필지로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무엇이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악구 신림동 뭐 100번지 하면은 100이 이 지번이고 그다음에 신림동이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이나 리가 됩니다. 도시 지역은 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골 지역은 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반이 연속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저차가 심하거나 높낮이가 심하거나 그다음에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된 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획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용도는 나중에 지목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 그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 이 예외도 아주 중요합니다. 즉 다음의 토지는 용도가 다른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특정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 다음으로 다른 토지에 접속되거나 다른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자, 그 예를 볼까요? 특정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 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떤 토지가 맹지예요. 도로가 없다면 이 도로가 없다면은 예, 이게 다른 사람의 토지고 예, 이게 다른 사람의 다 토지인데 이게 대예요. 지목 중에 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요. 도로 지목 중에 도로도 있죠. 예, 이럴 경우에 이 부분도 이 토지의 그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잖아요. 도로의 부지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요걸 도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필지로 요거하고 요걸 하나의 필지로 해서 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토지에 접속되거나 다른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예, 이번에는 이 도로 부분이 없고 완전히 둘러싸였다고 보죠. 둘러싸였고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답이라고 보죠. 답. 예, 답이고 이 부분은 전이에요. 전. 예, 답은 논이고 이건 전은 밭을 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요걸 이 전부를 이 부분까지 별도로 이 부분을 전이라고 다른 필지로 하지 않고 그냥 요 전체를 이게 비록 이 부분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요 토지 전체를 답이라고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용도 동일 요건의 그 예외에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죠. 그래서 예컨대 이 둘러싸인 토지가 대인 경우에는 요건 포함돼서 요 주변이 이게 답이다 하면은 요 전체를 답으로 볼 수 없어요. 대는 항상 둘러싸여 있더라도 대입니다. 대로 해야 돼요. 예, 필지를 분리해야 돼요. 하나의 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 둘러싸인 부분에 10%를 초과해 버리면은 역시 요 부분은 별도 필지로 해야 됩니다.
부분 면적이 둘러싼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둘러싼 면적이 100이다. 100제곱미터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면적이 뭐 11제곱미터다. 하면 10분의 1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대가 아니라 뭐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 필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0분의 1이 초과가 안 되더라도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별개의 필지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뭐 331제곱미터였고 이 부분 전체는 뭐 3,000 뭐 한 400 또는 3,310 뭐 5 제곱미터였다 하면은 10분의 1은 안 되죠. 미만이죠. 10분의 1을 그 초과하지 않죠. 초과하지 않지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은 별도 토지로, 별도 필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2차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2차적 기준은 그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그 신규 등록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또 경계가 새로 획정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요소 외에 두기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 화면에 보실 기준에 의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뭘 뜻하냐면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이 토지하고 이 토지 간에 이거 지금 이게 평면으로 이 인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담장이 이렇게 있고 양 토지가 있을 때 담장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고 그 사이에 이 담장 같은 게들 구획의 기준이 될 만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구조물들의 중앙이 기준입니다. 다른 뭐 당사자들이 분할을 할 때 물론 이 담장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분할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1차적 기준이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1차적 기준 이외에 보조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 토지하고 높낮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구조물이 있죠. 담장이라는 구조물이 이렇게 담장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필지의 경계를 획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국어 등 그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요거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나 국어는 이렇게 이 도로를 낼 때 임야 같은데 도로를 낼 때 자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도로가 여기 있고 이럴 때는 요 부분, 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뭡니까 필지의 경계가 획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아랫 부분은 또 여기가 경사면의 상단부죠. 이 부분. 자, 국어도 역시 경사면의 상단부니까 이쪽 이렇게 경계가 획정되고요. 국어는 이제 도랑 같이 작은 물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따가 배웁니다. 자, 지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해면인데, 여기까지를 이 경계로 합니다. 이 부분이 한 필지로 되는 거죠. 회면이란 이유는 이제 만조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여기가 이제 만수위 하면은 이제 수면, 그래서 댐 같은 경우에 만수위 여기가 댐이면은 여기까지 그가 한 필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바다 같은 걸 매립하거나 또는 뭐 수면 같은 것도 공유 수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매립해서 했을 때 제방 등을 이런 것들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를 제방일 경우에는 제방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토지면은 이 최대 만조위까지인데 제방인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를 보통 그 한 필지로 획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하죠.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를 경계로 획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최대 만조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건 이제 2차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경우에 뭐 소유자가 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획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 토지가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까지 한다. 이 부분은 뭐 소유자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가 아니라 이 부분까지를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차적인 기준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분할 등록 시의 기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아주 또 중요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건축 분할을 할 때는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필지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할을 할 때 건물이 이 경계를 이렇게 하면은 건축물이 경계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하고 뭐 하거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외가 중요하죠. 확정 판결이 있거나 재판에서 그렇게 분할하라고 하면 그렇게 분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토지를 그렇게 분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이런 학교용지나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 도면 고시가 된 지역. 이건 부동산 공법에 배우시면은 이제 다음에 제가 부동산 공법을 공세법 다음에 강의할 텐데 거기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된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건축산물이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와 관련해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경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 분할이나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경계가 새로 획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구가 없는 곳에 시에서는 시장, 그다음에 군 지역에서는 군수, 그다음에 구가 있는 곳에는 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 이런 사람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지적소관청은 분할, 신규 등록 등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이 다음 사항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무슨 동에 있느냐, 그다음에 지번, 신림동 몇 번지, 신림동이 토지의 소재죠. 그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분할이나 신규 등록도 토지의 이동에 속하는데, 이 토지의 이동 중에서도 분할 신규 등록 그 경우에는 지상 경계가 새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반드시 작성 관리합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내용은 뭐 이런 것들, 토지하고 지번,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인 경우에는 이 경계를 경계점 좌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작성 관리합니다.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분할의 경우에는. 근데 모든 분할의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우, 이런 분할의 경우에는 경계점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할이냐? 이 앞에 세 가지는 본 거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뭐에 나온 겁니까? 방금 나온 거죠. 분할 시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니은도 마찬가지고 디귿도 마찬가지고. 분할 시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다른 점은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니은에 보시면 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의한 토지 취득을 위한 분할, 이 경우에 건축물이 경계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경계점 표지는 이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 화면에서 본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한 토지 분할, 이 경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5가지 종류가 있고, 뭐 규격, 재질 및 설치 장소가 지적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뭐 이 땅에다 박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라고 해서 뭐 표지판 같이 이렇게 뭐 이런 팻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땅에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박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경계점 표지예요. 자,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등 토지의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서로 또 바꾸는 그런 사업이 있죠. 그런 사업의 경계는 그 사업을 하면 사업 계획도라서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계획도가 작성이 돼요. 근데 그 계획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합니다. 계획도하고 공사 완료 현황하고 좀 다르게 될 경우에는 공사 완료 현황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료 현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이제 통지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필지의 구성 요소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인데 3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상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필지의 지표면상 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상 넓이니까 경사를 이루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지표면상의 면적보다는 작은 거죠. 자, 이 면적에서는 그 끝수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면적의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로 하는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거나 축척이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지역, 이런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뭐뭐점 7제곱미터, 뭐뭐점 1제곱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은 제곱미터까지 기재를 합니다. 뭐 100제곱미터, 101제곱미터, 57제곱미터 이렇게. 이때 이제 그 끝자리 수철이 즉 구하려는 자리의 수가 제곱미터인데 뭐 그 제곱미터 이하 단위까지 계속 그 측정 결과 그렇게 나와 있다. 예, 그럴 때는 그 구하려는 자리 다음 자리 수가 5 미만이냐 아니면은 5를 초과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우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100단위까지 제곱미터 단위까지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5 4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 한다면은 그 일단 5인 경우에는 아직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4까지 그다음에 6부터 이럴 때는 6 이상은 101이 되겠죠. 그다음에 4 미만은 4부터 4 이하는 그냥 버리니까 100이 되는 거고 요게 5였다. 5일 때는 요건 5가 아니죠. 요것도 5를 초과하는 거죠. 좀 5, 4니까 이것도 올리는 거예요. 5를 초과하니까 101이 되는 거예요. 근데 5, 0이다. 딱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러면 그 5조 딱 그 다음 자리의 수가 5, 0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요 자리 수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요 자리 수가 0이거나 짝수이면은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그냥 100인 거예요. 100.50은 10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1.50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1이잖아요. 홀수인 경우에는 올려줍니다. 5를. 그래서 102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구하려는 지역이 이제 이 1단위까지인데 만약에 0.49 제곱미터가 나왔다. 근데 여기는 그 뭐 축적이 뭐 1000분의 1 지역이거나 해가지고 1000분의 1 지역을 해서 이 1단위까지만 해야 된다. 그럼 5가 안 되죠. 그럼 0제곱미터로 해야 됩니까? 예, 이럴 때는 그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1제곱미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어가지고 0.1단위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는 0.049 그러면 여기도 여기 구하려는 단위 수보다 뒤에가 이 4잖아요. 5보다 더 작잖아요. 4, 9잖아요. 그랬을 때는 0. 요것도 0제곱미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0.1제곱미터라고 해줍니다. 예. 그리고 축척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필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지적 도면의 축적이 500분의 1이냐 600분의 1이냐 또는 그 지적 도면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있는 지적 도면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 좌우되는 겁니다.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도면에 해당 필지가 속해 있는 지적 도면의 필지예요. 지적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 두 가지 지적 공부에는 도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걸 지적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 축척은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중요하죠. 이 표에 나와 있는 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적도는 7가지 축적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야도는 2가지 종류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예,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제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보통의 그 경계는 지적 도면에 그냥 도면의 그림으로 선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점 좌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지역을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 아주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 나중에 배웁니다.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들은 그 경계점 좌표를 기재를 해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에다가 예, 그런 경우는 더 정확해지겠죠.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축적은 항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500분의 1인데 농지구역정리 시행지역인 경우에는 좀 더 큰 축적으로 1000분의 1까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이제 6000분의 1까지도 가능합니다. 점점 늘려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도지사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지번을 보겠습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필지에 차례대로 부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말씀드렸죠. 무슨 동이나 리가 지번 부여 지역 단위라고. 그래서 그 무슨 동의 지번이 1번부터 쫙 있고 또 다른 동의 지번이 1번부터 쫙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기 및 구성.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뭐 840에 66 또는 뭐 1번지 뭐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입니다. 산 뭐 26번지, 산 뭐 101번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본번만 있을 수가 있는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번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뭐 840에 66이라고 했으면 이게 840이 본번이고 66이 부번이죠. 그다음에 이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 대시 표시 이걸 이제 의라고 읽죠. 의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부여 방법은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지번 부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어떤 지번 동이 실제로는 정사각형인 경우가 잘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동을 나누는 그 동을 획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은 북서쪽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 이쪽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번을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획정이 돼 있다면 뭐 어떻게 필지가 어떤 모양으로 획정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이 지번 부여 지역이 사각형이고 필지도 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북서쪽 맨 끝 요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이제 북서 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까지 가면은 그 밑으로 가서 6번이고 5번까지 가서 여기서부터가 6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6번이고 그 다음에 이쪽 순차적으로 가니까 7번, 8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10번까지 갔으면 그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번에서 또 중요한 것이 어떤 토지 그러니까 그 지적도나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무인도나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은 지적 공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거기에 지적 공부를 작성하면은 그 토지를 지적 공부에 그 등록을 하면은 그걸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공유 수면을 간척을 해가지고 바다에 있던 걸 매립하면 그걸 지적 공부에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분할을 할 경우에 또 합병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지번을 붙일 것인가 쭉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첫 번째로는 그 지번 부여 지역 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지역, 무슨 리 지역이 뭐 섬이었다고 보죠. 근데 섬에서 이쪽 부분에 뭐 이렇게 간척을 내서 필지를 하나 만들었다. 필지가 하나 생겼다. 이걸 등록해야 된다 하면 요거의 인접 지역에 본번에 부번 붙여. 예를 들어서 뭐 10번이나 11-1로 해야 되지만 뭐 10-1로 이렇게 지번을 붙이는 거예요. 네.
이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하여 부여할 수 있어요. 최종 번번이라 이 지번 부여 지역 무슨 리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이 26이잖아요. 그럼 26 다음에 27로 할 수가 있어. 어떤 경우냐?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다. 뭐 여기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여기에 새로 뭐 붙으면 제일 좋은 거 27로 하는 거고, 뭐 이 정도에 있더라도 최종 지번에 인접한 거잖아요. 그럼 요걸 그 5-1로 하는 게 아니라 27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섬이 있었는데 또 뭐 이 섬이 이쪽에 하나,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7로 합니다. 만약에 이쪽 면에 멀리 떨어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 뭐 21-1로 하는 게 아니라 27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쪽에 이렇게 있었던 경우, 요게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1-1이나 10-1로 하는 게 아니라 27, 28, 29 세 필지였다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어떤 지번 부여의 지역의 지적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지번 부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이다 해서 어떤 동이 여기가 뭐 4km, 여기가 뭐 3km다, 여기가 3km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면 이걸 가령 지적도를 1000분의 1로 한다. 1000분의 1짜리 축척을 사용해서 이 지번부여 지역의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4km면은 이걸 하나의 지도로 그린다면 1000분의 1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4000m죠. 그러면 4m, 적어도 이 가로는 4m, 세로는 3m 이 도면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보통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00분의 1 정도면은 가로 40cm, 세로 30cm 이 도면으로 도곽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40cm니까 요게 이제 4m가 되려면 몇 개? 10개. 적어도 10개가 필요하죠. 40cm면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규격은 또 30이니까 요것도 10개. 그래서 10개 하면은 몇 개입니까? 100개. 100개의 도면이 필요한 거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지적도가 지적 도면이 1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적 도면 한 장이 이제 여기가 40cm, 여기가 30cm로 된 이 지적 도면이면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는 400m죠. 여기는 300m고, 요 지역에 이제 각 필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빈 곳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번이 안 나타나고. 왜 그러냐? 요건 이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빈 공간이 나오고. 요런 경우에 이런 토지가 이제 나중에 등록 전환돼 가지고 지적도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전환 신청이 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 그다음에 뭐 4, 5 이렇게 지번이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뭐 101번지 뭐 102번지 뭐 이 지번 부여 지역에 제일 뭐 이쪽에 있는 토지였다고 보죠. 토지였다고 가정하죠. 이쪽 부분에 있는 이제 지번 부여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적 도면이 여러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10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이었다고 보죠. 이 지적 도면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쪽 부분의 일부는 뭐 깊은 산골이었거나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에 지적도를 만들고 할 때는
모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지적도로만 지적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깊은 산골이나 별 소용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 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도 작성하지 않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 이 평야 지역 이런 지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이 조사를 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임야도 임야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남산 지역은 아직도 그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서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지방은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이렇게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등록이 전환되면은 요 지역에 있는 요 부분을 임야도에 있는데 이제 그 지적도로 옮겨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예, 그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뭐 103, 104였다 그러면 뭐 103-1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필지가 있으면 이 지번부여기 부여 지역 전체 한 뭐 300번지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0, 301, 302, 30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1번지 토지가 있다고 하죠. 1번지 토지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할한다 하면은 하나는 1번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1-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1번지에 1번이 있고 이렇게 분할돼서 1-1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두 개로 또 이 1번지를 기존의 1번지를 또 분할하고 싶다 하면은 역시 이것도 하나는 1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1-2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분할 전 지분은 만약에 지번은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우선 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번지였는데 이렇게 나눴는데 건축물이 이쪽에 있다 하면 이게 1번지가 되고 이건 1-2번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합병의 경우에는 그 합병 대상 필지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번지하고 3번지를 합병한다 하면은 2번지 요 전체 요 토지가 2번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번으로 된 지번하고 그다음에 부번으로 된 지번이 이렇게 합쳐져서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요 1-1번지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2번지하고 합쳐진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순위가 1-1이면은 요 토지 전체를 1-1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본번하고 부번하고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2 그다음에 3번지 요 세 토지를 합친다 하면은 본번 중 선순위니까 요 세 토지 전부 합쳐서 한 필지 이름이 2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요 원칙은 이 필지 중에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을 신청하면 합병 후 지번을 신청하면 나 요건데 그냥 내 토지 그 저 1-1번지에 있으니까 필지 1-1로 해 주십시오 신청하면은 요 세 필지 합쳐진 게 1-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토지의 주택이 저 3번지에 있으니까 그냥 요 토지는 그냥 3번지로 해주세요 하면은 3번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그 지번이 그 지역 일정 지역의 지번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 그런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이 이런 토지 개발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하는 측량을 말해요. 완료되면 측량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적 측량 지역 그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지번에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지번의 본번하고 이걸 제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의 본번도 제외하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하고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1번부터 뭐 한 100번까지 지번이 붙어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 지역의 일부만 이렇게 토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쪽 지역은 뭐 한 뭐 60부터 뭐 100까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51부터 뭐 한 59까지는 이렇게 저 경계에 걸쳐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51이나 52, 53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까지만 1부터 50까지의 이 본번만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새로 이제 지적을 반듯하게 뭐 필지를 획정하고 했을 때는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령 그 뭐 필지 수가 50개를 초과해 버린다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지번 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예, 그 여기서 그 블록 단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걸 1번지, 여기를 2번지, 여기를 3번지, 뭐 4번지, 5번지, 한 10번지로 하고 여기 난 작은 것을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리는 방금 설명드린 원리는 이 지번 변경이나 이 다에서 다시 봅니다. 예, 지번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신지번 부여. 예,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행정구역이 이쪽이었는데 이제 지번 부여 지역이 바뀌어 버려요. 어떤 지역이. 그러면 새로 그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지번 부여지 이쪽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 행정구역이 포괄하면 지번 부여기 새로 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번을 어떻게 설정하냐? 원칙적으로 본번을 붙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축척 변경 나중에 배웁니다. 축척 변경 경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데 요걸 뭐 그 3,000분의 1 지역이었다. 3,000분의 1로 해서 도면 몇 개만으로 이렇게 도면 몇 개만으로 그 나눠서 이렇게 등록을 했다. 이런 경우에 도면 크기가 균일해야 되겠군요. 3,000분의 1이니까 그 같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걸 이제 더 세밀하게 도면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이제 요 크기가 이 같은 도면 크기가 도면 수가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동일한 40 곱하기 30 가로 40 세로 30 이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면에 A라는 사람의 토지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큰 축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더 정밀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측량을 새로 그 지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번을 또 다시 새로 붙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자, 지번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번은 원칙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붙인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유로 인해서 지번이 좀 배열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1번 옆에 2번이 있어야 되는데 뭐 1 뭐 10번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1 뭐 9번이 그 옆에 있고 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2번이 있고 막 그래 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걸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어지러워지니까 좀 순서대로 배열하기 위해서 그 지번 부여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지번 부여 중에 특히 어지러워진 지역의 일부만 지번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적 소관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대도시 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그걸 이제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의 시장은 일반 시장보다 이제 더 좀 다른 더 권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뭐 이런 경우 원래는 도지사의 저기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도시 시장 그 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은 그 기초단체자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면 이제 광역시 적어도 광역시야 되는데 그냥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이면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가지지 않지만 어쨌든 구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구청장이 이제 지적소관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청장은 그 시장한테 시장의 그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예. 자, 그리고 이제 결번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번에 결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 옆에 행정구역으로 포함됐어요. 그러면 요 지번 뭐 5번부터 10번까지는 없어져 버릴 수 결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4번 다음에 그다음에 11번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결번 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번이 생기는 사유로는 뭐 행정구역 변경이 있거나 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 있거나 뭐 지번 변경, 그다음에 축적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결번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이 28개의 용도 중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목대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그 용도가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 바꿨다가 다시 또 원래 용도로 환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목은 이 28개인데 그를 쭉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그 토지는 지목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겠습니까? 답이죠. 답 여기 나오죠. 미나리 답은 논이니까 벼만 재배하는 곳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미나리만을 재배하더라도 또는 왕골만을 재배하더라도 답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또는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곳은 지목은 뭐냐? 그럼 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나 그 연의 줄기가 연근이죠. 연뿌리죠. 이런 것들 주로 재배하는 곳이 답이고 과수원은 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와 접속된 저장고 등 부석 시설물의 부지까지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죠, 대. 자, 그다음에 목장용지는 다음의 토지를 목장용지라고 해요.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하고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고 그다음에 가나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다음에 임야도 아주 중요하죠. 임야는 임야도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임야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임야도에는 주로 임야가 기재되지만은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나누는 건 그냥 그 토지조사 사업의 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이 깊은 산골이고 좀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토지 인 점은 있지만은 꼭 그 임야도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다 임야인 건 아니에요. 공원도 임야도에 기재될 수가 있고 학교 용지 뒤에 보십니다.
그것도 임야도에 기재될 수 있고 또 지적도에도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적도에도 임야 용도가 지목인 임야인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임야는 산림이 빽빽한 그런 곳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습지나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암석지 이런 것들도 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 28개 중에 마지막에 잡종지라고 있습니다만 그건 잡종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도 나오면 광천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약수뿐만 아니라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그다음에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광천지가 아니라면 뭐 다른 지목에 해당되니까 그러겠죠.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용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송유관 뒤에 나옵니다.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송유시설의 부지는 그다음에 뭐 저장시설 부지.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석유 뭐 저장시설이다 하면은 뭐 주유소 용지가 되겠죠. 자, 염전은 뭐 말 그대로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인데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런 부지는.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제일 높은 거고 임야는 토지 중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일반적으로는 제일 낮죠. 그래서 대는 뭐냐? 예, 대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예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라고 하고요. 그럼 영구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거나 사무실 또는 문화시설이 아니면은 이건 대가 아니죠.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잡종지 나에 보면은 영구적 건축물 중 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뭐 이런 것들, 도축장, 자동차 운전 학원 뭐 이런 것들의 부지는 대라고 하지 않고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 영구적 건축물이 또 공장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학교 용지 아시겠고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주차장은 말 그대로 뭐 독립적인 주차의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음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자, 이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이게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그런데 시설물 내부나 부지가 아니라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이것도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유소 용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이제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런 게 제외되고 그다음에 창고 용지 보시고 그다음에 도로 도로인데 그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가 아니라 뭐 아파트 부지면은 대가 되겠고 공장이면은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뭐 이런 토지가 도로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 용지. 철도 용지는 그야말로 이제 뭐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와 접속된 역사도 철도 용지예요. 그다음에 기차 차량 차고도 철도 용지고 서울역 부지도 철도 용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철도용지라고 합니다. 제방은 방조제나 방수제, 방사제, 모래를 막기 위한 거죠. 방파제, 이런 것들의 부지를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부지죠. 하천에 비해서 그걸 국어라고 합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양어장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수도용지 또 역시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보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국계법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체육용지, 체육용지에서는 어떤 것들이 언뜻 체육용지로 될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중요해요. 정구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부지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지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런 것들,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향교의 부지도 종교용지에 해당되고, 사적지는 향교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예요.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남대문 부지 같은 거, 동대문 부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적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에요.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잡종지가 되고, 이런 것들 갈대밭 언뜻 보면은 이거 임야 아니냐, 그 황무지나 못 쓰는 토지니까. 근데 갈대밭은 잡종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런 것들은 임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외 시장, 비행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비행장으로 속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잡종지라고 합니다. 별도 지목이 아닙니다. 공동 우물.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런 것들은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그 필지의 구성 요소들,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지적 공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봄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될 수 있으니까 꼭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